답은 AI 반도체, 또 최대 2차 전지 비교 분석, 2차 전지와 조선 수익의 길, 점상과 함께하는 특별 강연회. QR코드를 인식해 확인해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진환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체감장은 상당히 좋습니다. 예, 잘 매매하고 계십니까? 예, 4월 달부터 좀 난이도가 좀 높은 것 같습니다. 예, 계속해서 연초에도 좀 1월 달에도 좀 힘들었던 것 같고요. 그죠? 2월 달에 좀 괜찮았는데 3월 달 괜찮고, 그리고 이제 4월 달부터 좀 난이도가 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5월 달도 마찬가지인데 아시다시피 뭐 전선주라든가 뭐 전압기기 뭐 이런 쪽 되게 높은 종목들, 그래서 작년이나 아니면 뭐 연초부터 끌고 오신 분들 아니고서는 또 들어가기 또 힘들고 너무 높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그걸 또 안 하다 보면 또 이제 소외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구리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 대장주 같은 종목들은 테마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테마주를 또 타기에는 그렇고, 기존 보유 종목 뭐 2차 전지나 반도체는 좀 덜 가고, 그래서 많이 좀 중심 잡기 좀 힘드실 겁니다. 근데 이럴 때일수록 리포트도 많이 보시고, 그 다음에 저희 이토마토 방송 많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화요일마다 이제 방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 신의 한수 2시에 방송하는데, 화요일날 제가 방송이 많습니다. 밤 9시에도 나만 믿고 따라와를 하고 있는데, 제가 미리 되게 좀 미리미리 봤어요. AI 종목도 제가 소개를 좀 빨리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용기기 화장품도 빨리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시세가 나오고, 방산주도 급등 나오기 전에 정말 LIG 넥스원이나 그 다음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뭐 이런 종목들 얘기해서 그 다음에 급등이 나오고 했어요. 그래서 제 방송도 그렇고 이 토마토 방송들 많이 보시는 분들은 좀 많이 공부하시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종목을 얘기하는지, 예,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힌트를 드리자면 나만 믿고 따라와서 화장품주 쪽을 좀 얘기했었는데 본느 같은 거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급등이 나왔고, 안간 종목이 좀 제약바이오가 있어요. 그래서 요런 거, 그래서 다음 텀에는 제약바이오인가 보다 요렇게, 예, 잡으실 수도 있겠죠. 예, 그리고 오늘 제가 또 방송을 하게 되는데 히든카드라고 있습니다. 10시 정도, 그 10시 이제 후반부 정도에 이제 관심 종목들을 이제 픽해서 알려드리는데 거의 몇 주 안에 지금 시세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또 얘기하는 그 종목들도 어떤 군인지 그런 것들을 좀 파악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예. 그리고 아시다시피 제가 뭐 일정 매매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국내 뭐 탑입니다, 제가. 그래서 제 입으로 말하기 좀 그런데 그래서 제 방송을 여태까지 보셨던 분들은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구나를 좀 아셨을 겁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예. 그리고 제가 팁을 계속해서 드립니다. 일정 관련해서 섹터가 있으면 그 섹터에 대한 제가 전망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 드리는데 그 전망대로 다 가왔습니다. 네. 여태까지 뭐 2차 전지 뭐 아니면 어떤 sek터에 대해서 밀던 강하다, 갈 거다 얘기할 때 저는 좀 캐즘 현상 얘기하면서 시간이 걸릴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명성은 2차 전지 밀었던 사람들이 높고 저는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 방송을 꼼꼼히 보시면 저 사람 말대로 저 김진환 전문가 말대로 가는구나 이런 걸 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들 나중에 이제 제가 뭐 이제 인기가 있고 이제 저 사람 말하는 거 맞아 이렇게 뒤늦게 부각되는 거, 예, 저평가 주니까 그렇게 미리 좀 알아보시는 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여러 가지 팁을 다 얘기 드릴 겁니다. 그럼 제가 얘기하는 것대로 가는지 안 가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그냥 뭉뚱그려서 뭐 이런 섹터 뭐 이래요. 그냥 대형주 그냥 몇 개 던지고 그냥 뭐 보세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저는 정말로 모멘텀이 강하고 최근에 강한 일정적으로도 계속적으로 지난주부터, 왜냐하면 지난주 제가 차트를 보고 이야기를 하니까 지난주부터 강한 그런 섹터, 그 다음에 이제 일정까지 있는 것들을 얘기하다 보니까 되게 강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일요일날 정리한 것들이 지금 얼마나 갔는지 보여드릴 겁니다. 벌써부터 지금 월화 오늘까지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도움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특히 신의 한수가. 그리고 저는 종목을 얘기하니까 개별주 그렇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반도체, 바이오 갑니다. 뭐 2차 전지 갑니다. 그러면 어떤 게 가는데, 그죠? 종목을 저는 얘기하니까 그 종목을 보십시오. 정말로 가는지 안 가는지. 그래서 제가 여러 번 팁을 드렸어요. 토마토 시스템도 제가 결국에 10,000원 돌파할 거다. 이런 게 다 신의 한수에서 다 얘기했던 건데 오늘 어디까지 갑니까? 그죠? 예, 그래서
꼼꼼히 보시는 분들은 압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정말로 강하게 이야기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정 매매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제 일정은 장이 좋든 안 좋든 잘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뭐 장이 나쁘진 않아요. 저는 오히려 어제보다 오늘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당연히. 왜냐하면은 여러 테마들이 지금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향후 일정에 대해서 제가 얘기 드릴 거고, 그리고 제가 또 라이브도 이번 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앞으로 이제 남은 테마 분명히 말씀드려요. 라이브에서 제가 뭐뭐 간다고 다 얘기를 많이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 즉 매수하시면 도움될 것들에 대해서 저는 직접적으로 종목을 얘기한다는 거. 그래서 저의 신의 한수의 강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밤 9시에도 신의 한수 보시고요. 제가 목표가 달성 또 있거든요. 그래서 매주 거의 달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는 분, 그래서 저를 잘 팔로우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뭐 실력이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실 거예요. 그래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정 관련해서 노하우도 알려드립니다. 그냥 종목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정은 이렇게 접근하세요 알려드리고 타점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니까 꼭 보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주초에 많이 예를 들어 이번 주 같은 경우에 다음 주 일정 이미 다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벌써. 그리고 주말에 한 40시간 정도 작업해서 이제 압축을 해갖고 그런 것들을 이제 매매에 이제 활용을 제가 하게 해드리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일정적으로, 자, 이번 주 일정 좀 얘기 좀 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좀 이따 나오겠지만, 오늘 밤 PPI, 그죠? 생산자 물가지표 지수, 그 다음에 내일 CPI, 그죠? 4월분입니다. 그래서 전달치 생산자 물가 지수, 그 다음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오죠. 그래서 이 두 개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이 오랜만에 좋은데, 이렇게 살려놓고선 그냥 냅다 꽂아버리느냐, 아니면 여기서 지금 완전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을 돌파시켜서 올라가느냐, 그 기로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차트를 우리 피디님께 띄워주셨는데요.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전고점 근처에서 지금 조금 횡보를 좀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뭔가 에너지 어떤 응축으로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외인이 계속해서 사줬거든요. 코스닥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코스닥 보시면 어제 그렇게 밀더니만 오늘 좀 살려놔요. 물론 이제 요게 이제 진반등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오늘 거래량이 좀 나와야 되는데, 저희 뭐 차트 보고 뭐 이렇게 가니 안 가니 그거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다가도 만약에 CPI 안 좋으면 더 떨어질 수 있고요. 그죠? 더 날아가는 차트에서 CPI가 만약에 좋게 나와버리면 더 갈 수 있습니다. 그쵸? 저희는 그리고 CPI 지표가 나온 다음에 이제 10년물 국채금리 있지 않습니까? 장기채 20년, 30년 말고 10년물 국채금리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 특히. 그래서 좀 부탁인데, 저희 뭐 주말마다 뭐 막 금요일마다 미장 이제 끝나고 토요일 아침에 일어나 보면 막 미장 떨어져 있어. 막 실적 때문에 막 어제 막 JF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막 그냥 우량주라고 얘기했던 것도 막 급락해. 실적이 좋아도 급락하고 막 난리예요, 요즘에. 그죠? 예전에 뭐 우리 반도체 설계자산 관련해서 ARM도 실적이 나쁘지 않았는데 내년 어떤 매출 예상치 관련해서 실적 그 성장치에 대해서 조금 중간값이 조금 에러 나왔다고 해서 ARM 떨어져. 근데 요즘 최근에 다시 올라갑니다. 이럴 주식이 아닌데 이런 식, 그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많이 좀 어려운 장세예요. 실적이 좋아도 떨어지고, 그죠? 그래서 많이 어려운 장세이기 때문에 우선은 이런 어떤 장세가 지금 주도주가 나오기 전까지 뭔가 어떤 모멘텀이 필요한데, 그게 저는 CPI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CPI에서 어느 정도만 돌려준다면, 어느 정도가 어느 정도냐 하면 지금 예상치 나왔지 않습니까? 전월 대비에는 조금 떨어질 걸로 보고 있어요. 0.1% 정도 떨어질 걸로 보고 있는데, 이것이 예상치에만 부합하면 괜찮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1분기, 그 다음에 1, 2, 3월 1분기죠. 요 1분기에 CPI가, 그리고 PC 물가지표 있지 않습니까? 연준이 보는 이쪽이 너무나도 안 좋고, 그죠? 작년 말 대비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요게 조금만 좀 횡보라든가 좀 내려와 주는 것만, 그 시그널만 나온다면 저는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특히 국내장 같은 경우에 지금 실적 발표 전에는 아시지 않습니까? 반도체 이런 쪽만 강할 거라고 봤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떻습니까? 화학도 괜찮아요. 그래서 오늘 화학이 갑니다. 화학 쪽도 괜찮고, 그 다음에 특히나 화장품이 뭐 상당히 좋죠. 그죠? 그래서 주도주라고 제가 이슈플로 11시 방송에서 제가 주도주급으로 올려요라고 얘기했어요. 반도체 2차전지 이런 거 말고 화장품도 주도주급이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조선도 그리고 올라와.
그리고 작년 4분기에 그 우리 실적 피크아웃이라고 예상했던 현대차, 기아차도 계속 좋아. 그죠? 뭐 지금 안 좋은 섹터가 없어요. 네. 그래서 생각지도 못해도, 그리고 우리 또 그렇지 않습니까? KCC가 우리 이쪽 그 화학 쪽인데 또 이쪽 또 가구 쪽도 있지 않습니까? 같이 겹쳐 있는데 한샘이나 뭐 이런 쪽 현대리바트도 실적이 좋으니까 또 이제 상대 급등이 나오고, 그래서 지금 1분기 실적이 바로메터거든요. 뭐 1분기가 비수기인 그런 종목들도 있는데 1분기가 이렇게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2, 3, 4분기 만약 1분기 실적이 좋으면 그게 계속해서 갈 수 있습니다. 1분기가 바로미터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이에요. 여기에다가 중국까지 올라옵니다. 예, 중국까지 올라오기 때문에 물동량 관련해서 그 다음에 해운 운임 계속 올라가니까 어디까지? 해운까지 가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이슈 플로에서 다들 조선 얘기할 때 저 그래서 조선 그 다음에 해운 간다 그랬는데 해운이 그래서 어제 오늘 움직였죠. 그죠? 예, 해운도 제가 얘기했어요. 아침 방송에서. 처음으로 얘기한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경기 민감주지 않습니까? 뭐 철강도 뭐 최근에 뭐 대중국 제재 관련해서 좀 상승이 나오는데 요쪽 관련해서도 지금 올라오고요. 그죠? 시클리컬에서 우리 경기 민감주가 철강, 조선, 화학 뭐 여기에다가 이제 화장품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민간 쪽으로 가면. 그래서 이런 쪽이 올라오는 게 저는 뭐 세계 경제가 올라오고 있다. 대신에 물가를 잡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요 물가만 좀 잡히면 좋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고용이 살짝 둔화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건 캘리포니아주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캘리포니아주는 엄청나게 면적도 많이 차지하고 캘리포니아주가 미국에서 독립하자 뭐 이런 얘기도 있었을 정도로 상당히 경제가 강합니다. 그 캘리포니아 주 하나가 거의 하나의 국가에 잘 사는 국가에 어떤 비유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맥도날드 같은 어떤 그 패스트푸드점들이 시급을 인상을 했어요. $20대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임금 인상, 그죠? 서비스 임금 인상 관련해 조금 물가를 자극할 요소가 좀 있습니다. 대신에 우리 이제 중동 리스크가 조금 잦아들면서 에너지 가격이 좀 많이 내렸지 않습니까? 우리 4월에. 그래서 그런 것들에 저는 조금 희망을 걸고 있어요. 그래서 반반입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예, 이게 물가가 어떻게 나올지. 근데 가급 제발 부탁한다. 미국아. 그래서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CPI가 예상치 정도만 나와준다면 저희는 다시 상승 동력. 지금 코스닥이 오늘 좋은 모습인데 여기서 좀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제가 차트 잠깐만 코스피 잠깐 보여드릴게요. 요거 PD는 요거 띄워주시면요.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 지금 요렇게 지금 저점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그쵸? 제가 항상 좋아하는 거 저점이 이렇게 1, 2, 3 이렇게 올라왔어요. 물론 여기서 이제 CPI가 안 좋으면 내릴 수 있는데 두 번째 선 있지 않습니까? 828선 정도 대략적으로 그은 선입니다. 요 정도 선만 만약 CPI가 안 좋았는데도 요 정도만 지켜준다면, 그러니까 CPI가 살짝 예상치에 부합하지 못한다면 그래도 저는 괜찮을 거라고 보고요. 예, 그래서 여러 투자은행들이 그래도 연내 2회 내지는 3회 정도 금리 인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 드리는데 연준이요. 이 고금리를 이 잘 사는 나라가 5%대 이거를 유지를 못하면 모기지 금리 7%대입니다. 이렇게 이 잘 사는 나라가 5%대 유지를 계속한다? 그러면요. 연준의 정책이 잘 먹혀들지 않아요. 고금리 상황에서. 그래서 이 고금리 상황을 연준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더 오래 유지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경제 가지고 이렇게 세계 최강국이 됐는데 어떻게 경제를 포기합니까? 그죠? 그래서 막 가급적이면 좀 낮추려고 노력을 합니다. 예, 이 금리를. 정치적인 어떤 이야기도 좀 있죠. 그죠? 이 바이든이 재집권을 하기 위해선 주식이 올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냥 계속 고금리를 유지하기 싫어요. 그래서 뭐 옐런 장관을 통해서 조금 금리를 좀 인하하고자 하는 그런 시그널을 제가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파월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연준은 이런 정치세에 전혀 영향받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그래도 저는 파월 같은 경우에 되게 비둘기파라고 봐요. 아니면 좀 정치성이 있든가, 정치성이 있든가. 그래서 QT도 축소하지 않습니까? QT 축소를 완화합니다. 예, 그죠? 아니 물가 잡겠다는 사람이 긴축을 완화하겠다, 속도 조절하겠다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비둘기파예요. 그래서 저번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저번에 FOMC 끝난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긴축 완화하겠다 그랬습니다. 예, 그죠? 예, 시종자금 빨아들이는 것 속도 줄인다고 했어요. 물가 잡겠다고 하는 사람이. 그리고 고용만 둔화하면 금리 내린다고 했습니다.
그쵸? 고용이 근데 그 다음날 나온 고용지표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저는 미리 봤다고 생각해요. 자, 봐라. 우리 고용 먼저 미리 볼 수 있는데 고용 떨어지잖아. 우리 금리 인하할 거야. 저는 이렇게 시그널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CPI가 우선해서 중요합니다. 예, 물론 이제 우리 연준은 좀 더 광범위한 PC 물가 지표를 보죠. 예, 소비 지표를 보게 되는데 그 부분도 좀 중요해요. 근데 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밤에 나온 그 소비자 어떤 그 물가 예상 물가가 조금 안 좋게 나왔어요. 조금 이제 앞으로 이제 예상 물가가 좀 올라갈 거라고 봤기 때문에 저도 좀 반반인데, 그래서 가장 베스트는 CPI가 저희 그 예상치만큼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까 제가 코스피 차트는 안 보여드렸는데 코스피 차트도 마찬가지로 코스피 차트도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저점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거의 고점 근처에 왔어요. 예, 그래서 올해 3월 달에 만든 고점이 2780선이거든요. 거의 그 정도 선 근처에 왔기 때문에 조금 밸류적으로도 그런데 뭐 거의 저평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불리하긴 한데요. 그래도 지금 외인 같은 경우에 선물도 지금 많이 사고 현물도 지금 많이 사놓고 있고 개인이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 연기금도 조금 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괜찮습니다. 네. 밸류업 관련해서 오늘 보험을 좀 사는데 은행도 뭐 어제까지 좀 사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밸류업 쪽으로 지금 금융 쪽도 사주고 제조업 조선하고 자동차 쪽도 좋고, 그죠? 뭐 지금 호재 만발입니다. 거기다 뭐 화장품도 좋아, 음식료도 잘 나가, 그죠? 삼양식품 뭐 요런, 그죠? 이런 쪽도 잘 나가. 그래서 너무 괜찮아요. 예. 그래서 1분기 요 연준의 어떤 물가 관련한 어떤 이슈만 조금 저희가 해결된다면 저는 코스피 코스닥 모두 올해 고점은 다 돌파할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CPI 이후로 조정이 나온다면 이제 매수 기회라고 보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CPI가 좋게 나온다면 제약바이오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요 성장주의 대표니까 그런 쪽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 주 일정 매매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난 내용이지만 제가 짚어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야기 드립니다. 에드워드는 반도체 장비 쪽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아산에 이제 신규 생산 공장 준공 이슈가 있었어요. 여기가 진공 펌프나 가스 처리 분야에서 국내 어떤 점유율 70%더라고요. 그 다음에 에로티 베큐움이 이제 12% 정도 되는데, 뭐 여기 관련해서 제가 반도체 관련주를 다 봤어요. 저는 보통 그죠? 주말에 이제 토요일, 일요일 날 이제 전 섹터를 차트를 많이 보는데 관련주가 차트가 너무 다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 쪽이. 제일 좋은 게 SK 하이닉스, 그 다음에 YC, 뭐 이런 것들이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KEC, 그죠? 전력 반도체 쪽으로 좀 좋았는데, 그래서 그 중에서 SK 하이닉스를 적어놨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아시죠? 삼성전자의 이제 HBM3, 그게 이제, 엔비디아의 이게 수율, 불량률 관련해 퀄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어떤 이슈가 어제 불거지면서 삼성전자 좀 안 좋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외인이 샀습니다만, 삼성전자 쪽이 안 좋다 보니까 SK 하이닉스가 어제 좀 갔어요. 움직였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다 TSMC가 경쟁을 하지 않습니까? TSMC가 뭔가 입김을 넣어준다. SK 하이닉스의 어떤 그 기준, 수율이 거의 70% 나오거든요. 하이닉스의 HBM3가. 그래서 여기에 자꾸 기준을 자꾸 갖다 대면서 지금 테스트 퀄리티가 별로 좋지 못하다.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삼성전자가 좀 어제는 좋지 못했는데, 저는 그래서 반도체 섹터는 계속 얘기 드립니다. AI 혁명이요, 10년에서 15년 간다고 합니다. 예. 특히 이제 내년까지 AI 이제 우리 키우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데이터 처리, 데이터 센터 필요하잖아요. 거기에 이제 HBM3 들어가지 않습니까? HBM3E, HBM4까지 들어가게 되는데, 요 이제 관련의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아직 멀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는 1분기 때 반도체 섹터가 고점을 찍을 거라고 봤는데 엔비디아부터 좀 밀려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반도체가 오히려 중장기 우상향하기 위해서 좀 조정을 받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작년에 한미 반도체 한번 보시죠. 차트 어떻습니까? 6만 원대까지 6만 7천 원대까지 찍고 횡보를 거의 몇 개월 했어요. 그때 무슨 한미 반도체 뭐 다 팔아라 뭐 어째라 이런 얘기 나왔는데 저는 한미 반도체 더 간다고 했던 사람이거든요. 예,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서 2배 넘게 갔잖아요. 예, 그래서 반도체 쪽도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시간이 걸리는 거 보면, 예, 좀 저는 아직 멀리 남았다고 봅니다. 예, 한미 반도체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데 이렇게 횡보가 좀 길었어요. 그러다가 그냥 저렇게 급등이 나와버렸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반도체 사이클은 요렇게 이런 식으로 가요. 플럭추에이션이라 그래서 등락을 거치면서 가거든요.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이요.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고점 찍고 내려왔어요. 안 팔리다 보니까 재고가 많이 쌓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재고 관리하겠다고 이제 생산 안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대신에 갑자기 HBM이 갑자기 열풍이 불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후공정, 전공정에서 만들어 놓은 거 가지고 이제 쌓고 막 그런 걸 할 때 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후공정이 뜨다 보니까 후공정에 투자를 되게 많이 해놨는데 전공정은 이미 뭐 디램 많이, 랜드 많이 만들어 놨으니까 이제 투자 안 했죠. 뭐 아직까지 재고 많으니까 아직까지 재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HBM 많이 갖다 이제 쓰고 이제 뭐 대리나 여러 서버 업체들이 큰일 났다. 리스트 코킹. 이제 디램 반도체 모자라겠다면서 막 그냥 갑자기 사재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디램하고 랜드 어떻게 됩니까? 가격이 이제 이렇게 오르죠. 여기 오르는 초입이에요, 지금. 예, 초입. 초입에서 지금 가려면 내년 초까지 올라가요. SK하이닉스가 2018년부터 있지 않습니까? 요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여기였거든요. 이 구간 동안 내내 올랐습니다. 네.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제 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년 초까지 가면 SK하이닉스 어떻게 됩니까?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 뭐 증권가도 그렇고 뭐 후반 이제 반도체 쪽에 이제 후반에서는 이제 삼성전자 좋을 거 삼성전자 사야 돼. 뭐 SK하이닉스 뭐 안 가. 그런데 지금 뭐가 갑니까? 저는 그때 SK하이닉스 외쳤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SK하이닉스 더 갑니다. 그죠? 둘 다 가야 되고 그리고 지금 이게 거품이다? 전혀요. 거품 아니고 숫자로 지금 나타내고 증명해 보이고 있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그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요 세 개의 메모리 반도체 요쪽은 지금 실적이 너무 좋아요. 왜? 낸드랑 디램이 평가손이었는데 얘네들이 낸드 디램이 올라가니까 얘네 재고 자산의 가치도 올라가요. 예. 여기다가 이제 고용량 SSD가 더 잘 팔리니까 오늘 한양 디지텍이 가는데 예, 계속 좋을 겁니다. 고부가 가치 DDR5, HBM 이런 것들이 계속 쌓기 전쟁, 그죠? 53단, 57단까지 쌓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면 갑니다, 반도체가. 이게 왜 안 갑니까? 네. 데이터를 가지고 봤을 때 SK하이닉스 더 간다. 그리고 삼성전자도 가갖고 고점 찍고 그래야지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끝난다. 네, 그래서 아직 멀었다. 근데 최근에 SK하이닉스 좀 강한 이유가 삼성전자의 퀄 테스트 관련 엔비디아 이슈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저는 과감하게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정도 저점 잡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좀 좋지 않지 않습니까? 대신에 저는 추세 좋은 YC 정도 봐야 된다라고 저는 얘기를 해왔었는데 여러 프로에서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YC만 오늘 좀 강한 모습이네요. 자, 그 다음 밑에 보시겠습니다. 예, 반도체에 대해서 얘기 드렸어요. 투자에 도움 되실 겁니다. 솔직히 그래서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같은 거 지금 사도 늦지 않아요. 예, 이런 거 다 말씀드렸습니다. 잘 모르겠으면 반도체 ETF 사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 거. 밑에 보시면 이제 AI 연구 거점 구축 추진 관련의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BQ AI, 이게 좀 바뀌었더라고요. BQ, 영어로 AI고 폴라리스 AI 적었는데 뭐 폴라리스 오피스부터 해갖고 오늘 강한 건 한글과 컴퓨터입니다. 근데 오늘 한글과 컴퓨터 왜 강한지 아십니까? 요거 알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뭐 같이 하시는 분들한테 고수를 하는 분들 물어보세요. 왜 오늘 한글 컴퓨터 왜 갑니까? 물어봤을 때 대답해야지 그 사람 전문가입니다. 오늘 리포트 나왔어요. 예, NH투자증권에서 어디서 나왔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한글 컴퓨터 리포트가 나왔는데 괜찮게 나왔어요. 2분기 실적도 좋대요. 그리고 실적이 좋게 나왔어요. 요즘엔 아시죠? 숫자가 잘 찍히면 잘 가요. 예, 요즘에 리포트 빨리 먹힙니다. 근데 목표가 제시는 안 돼 있는데 여기에다가 또 뭐 있었습니까? 오픈 AI가 오늘 GPT, 그죠? 지금 새로운 거를 지금 오늘 출시했지 않습니까? 실시간 어떤 응대 속도도 빠른.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오늘 대장으로 나서는 겁니다. 오늘 하필이면 실적도 좋았고 리포트 잘 나와서.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겹테마가 좀 있다 보니까 이런 쪽이 좀 가는 모습이에요. BQAI 같은 건 실적이 좀 적게 좀 잘 안 나온 모양입니다. 최근에 그러니까 실적 시즌인데 숫자가 증명으로 못하다 보니까 조금 주춤했는데 실적 좋은 한글과 컴퓨터가 조금 나서는 모습이에요. 네, 그런 모습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겠습니다. 스마트 농업 관련해서 그린 플러스가 계속 좋더라고요. 수급도 좋고 해서 왜 그런가 했더니 알고 보니까 실적이었어요. 오늘 실적 나왔죠. 예, 그래서 제가 이거 2, 3주 전에도 제가 이슈플에서 얘기했습니다. 그죠? 추세 계속 좋다고. 우듬지팜 같은 것보다는. 그래서 그린 플러스도 지금 최근 신고가를 어젠가 찍었고 오늘도 조금 움직임이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계속 좋습니다. 실적이 한번 좋은 건 좀 보십시오. 이제 그린 플러스 같은 경우에 이제 적자를 작년까지 적자였던 것 같은데
실적 턴어라운드 하는 모습이에요. 네,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가 있었고요. 그 다음 일정 보시겠습니다. 자, FERC에서 미국 전력망 개혁안 공개 이슈가 있었습니다.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인데요. 요거 관련해서 이미 어제 시세가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선이나 전기 쪽은 단기 고점 나올 거라고 봤었어요. 저는 이번 주에. 그래서 오늘 정도, 그죠? 오늘 이제 일부 종목이 좀 이제 마지막으로 강하게 좀 치고 좀 빠지는 모습인데, 우선은 이쪽 섹터는 좀 더 빠지고 다시 한번 저점 잡으면 볼만합니다. 그래서 가온전선, 일진전기 이런 것들 어제 아마 시세를 줬을 겁니다. 강하게. 그죠? 재룡전기까지. 그리고 제가 나만 믿고 따라 화요일에서도 전력 전압 쪽 다루면서 일진전기랑 재룡전기 쪽은 제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아시는 분들 아시죠? 미국향 내지는 미국 쪽 매출 관련해서 모멘텀이 있다고 지난주 화요일 아닌가 제가 얘기했는데 급등이 그 다음날부터 계속 나왔어요. 예, 그래서 각 종목별로 어떤 거를 봐야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제가 왜 미국 쪽 매출을 봤냐 하면 미국, 유럽 요런 순이에요. 그 다음에 중동도 이렇게 있는데 미국이 교체 수요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미국을 공략하는 그러한 회사들을 보는 게 맞았기 때문에 저는 일진전기랑 재룡전기를 지난주 화요일 날 나만 믿고 따라 밤 9시 방송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움직임이 나왔던 거예요. 네.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이제 오픈 AI 관련해서 AI 기반 검색 제품 요겁니다. 이게 오늘 일정으로 나온 거죠. 관련해서 근데 오픈 AI 관련하면은 우리 마이크로소프트니까 마이크로소프트 AI 관련주 SP 소프트 봐야죠. 그죠? 그래서 요것도 어젠가요? 예, 상승이 나왔고 오늘도 아마 시세가 나왔을 겁니다. 예. 이런 식으로 일정 하시는 겁니다. 요거 다 제가 지난주에 이미 정리를 해갖고 저희 투자 클럽 분들한테 이미 얘기를 좀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것도 시세가 일정대로 나왔습니다. 네, 미국장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움직임이 없었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테마주도 좀 움직이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 밑에 조국 대표의 독도 방문 이슈 요거 관련해서 저는 금요일 날 미리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정리를 해놔가지고. 그래서 금요일 날 모나미가 좀 움직임이 나오더라고요. 신성통상하고. 그래서 움직임이 좀 있었는데 그래서 어제 약간 상승 나왔을 거예요. 모나미는 조금 더. 근데 지난 금요일 날 이미 요 관련해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일본도 좀 아무래도 좀 여기 부정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조국 대표의 방문 관련해. 그래서 이렇게 움직임이 조금 나왔었어요. 그래서 미리 일정은 좀 미리미리 보시고 일정이 나오면 일정 관련해서 상승이 나오면 조금 피하셔야 돼요. 예, 제가 요거 정리한 자료를 보시면 제가 통화투자클럽에 저희 클럽 분들한테 다 드리는 자료인데 반일 테마 대표 종목이 금요일 날 움직이 나왔고 일정이 임박했기 때문에 그죠? 그 접근에는 주의하셔야 합니다라고 적었어요. 예. 그리고 향후는 일본의 반응에 달려 있다고 적었어요. 예. 여기 띄워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예. 예. 이런 식으로 제가 일정을 어떻게 접근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알려드려요. 아, 감사합니다. 예.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일정은 조금 관련해서 테마가 미리 움직이면 조금 주의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이제 월요일이나 화요일날 급등이 더 나와도 아쉬워도 그냥 안정적으로 매도하는 게 맞습니다. 예, 그 다음 거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 일정. 미국에서 이제 홈데포, 실적 발표 이슈가 있었는데요. 홈데포 아시죠? 미국, 되게 이케아보다 되게 큰 코스트코 같이 생긴 그런 이런 여러 가지 건자재 이런 것도 파는 데인데 소비자들도 많이 가서 사옵니다. 여기서. 예, 되게 싸게 팔고 이런 되게 큰 어떤 소매 마켓 관련인데 관련해서 제가 어떻습니까? KCC, 한샘, LX 하우스, 현대리바트 넣어놨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아시다시피 뭐 먹었습니까? LX 하우스는 어제 시세가 나왔고 KCC 약간씩 상승하고 있고 한샘, 현대리바트도 급등이 나왔습니다. 아시다시피 한샘하고 현대리바트는 금요일 날 실적이 너무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얘네들 저는 바닥에서 반등이 나왔고 또 이 섹터도 어떤 겁니까? 기대도 안 했던 섹터인데 너무 실적이 좋게 나왔어. 그러니까 저는 테마가 좀 더 갈 거라고 봤고 그래서 넣어놨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거 최종 정리를 좀 더 압축을 하는데 거기에는 그래서 한샘하고 현대리바트까지 넣어놨다가 최종을 빼긴 뺐어요. 그런데 예, 그래서 한샘하고 현대리바트까지 저는 두 개를 압축했었는데 이 두 개가 가장 강했어요. 예, 이런 식으로 보시는 겁니다. 최근에 실적이 좋아야 되는 시장인데 실적이 좋아서 한번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 다음에도 장이 좀 나쁘지 않으면 좀 더 갈 수 있다. 예, 시간에서 조금 요 현대리바트가 움직였지 않습니까? 금요일 날.
그러니까 월요일까지 좀 시세를 좀 더 내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 밑에입니다. 자, 와, 종목을 너무 많이 써놨죠? 저도 너무 좋아가지고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난주에 생각했던 이겁니다. 야, 이번 주는 전선하고 화장품만 해도 되겠다. 예, 그래서 그렇게 저도 제 클럽에 이렇게 저는 여러 가지 정리를 해놨는데 정리를 그렇게 해놨었어요. 화장품만 보셔도 되고 화장품, 그 다음에 전수만 봐도 된다. 그래서 월요일에 이미 시세가 다 나왔는데 그래서 일정주 하면 좋은 게 그냥 월요일이나 화요일까지 시세가 나와버리면 그냥 쉬면 됩니다. 수목금. 굳이 막 오늘 뭐 가지 뭐 조릴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일정주라는 게. 예, 월화 시세가 다 나와버렸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한국 실적 발표 관련해 아이패밀리 SC, 에이블 CNC와 같은 화장품 쪽이 있었어요. 예, 아마 금요일까지 계속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실리콘도 아이패밀리 SC, 제이준 코스메, J2K 바이오, VT 요거 다 갔습니다. 예, 어제 오늘 다 갔어요. 예, 시세를 다 줬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쪽은 아무거나 골라도 됐었다. 하지만 저는 차투슨 배열하고 실리콘2가 금요일날 연상으로 2연상 찍었지 않습니까? 그래도 저는 더 갈 거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갔다가 내려왔죠. 예, 그래서 실적적으로도 좋고 이쪽은 아시다시피 2분기 실적도 되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이번 주 초까지는 시세를 주겠지라고 생각했던 부분이에요. 예, 피디님께서 띄워주시는데 오늘도 상승이 조금 나왔네요. 여기에다가 아시죠? 뭐 증권사들이 목표가 3만 원까지 나오고 그랬습니다. 예, 증권사 리포트 잘 보시면 좋습니다. 예, 그래서 예, 뭐 제가 올리지도 않은 뭐 그런 것들이 그래서 제가 실제 요 화장품 관련해서 그러면 뭐 지난주에 뭐 차트적으로 좋았고 요곡 때문에 많이 올렸느냐 그게 아니라 월요일에 또 일본 도쿄 뷰티 박람회도 있고요. 예, 이런 것도 적어놨었어요. 그리고 아시죠? 5월 말에 뭐 있습니까? 뭐 있어요?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예, 피디님께서 올려주셨는데 이렇게 다 적어놔요, 제가. 예, 그죠? 이런 여러 가지 이슈인데 화장품이 안 간다? 가야죠. 실적 발표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여기는 2분기 실적이 좋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여기 눌리면 또 갑니다. 오늘은 조금 기술주 쪽이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화장품이 좀 많이 가기도 했고 조금 이제 오늘 살짝 둔화가 되는 모습인데 그래서 가는 거 가면 오늘 VT 가지 않습니까? 네, VT도 가는데 VT는 VT 코스메틱 관련해서 월요일 날 대표 인터뷰 기사도 있었어요. 제가 새벽에 매일 어떤 기사 나오는지 다 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왜 저게 좋은지 가는지 알거든요. 예. HDC 랩스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왜 오늘까지 갑니까? 어제 대표 인터뷰 기사 있었거든요. 예, 배당률이 4.5%나 되고 저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놓친 게 아쉬워요. 예, HD 랩스 오늘 가는데 피디님께 띄워주십니다. 그래서 뉴스 많이 보고 하면은 정말로 도움 많이 됩니다. HD 랩스 같은 경우에 시총이 되게 1000억대였나? 되게 작고 와 배당 이렇게 주는 회사야? 거기다 실적도 되게 좋아? 너무 기사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기사 보시고 요 주가에 연결하는 거 한번 해보시면 되게 도움 되십니다. 예, 일정이나 재료 이런 매매들이 뭐 테마주 매매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이런 거는 되게 모멘텀도 좋았어요. 뭐 실적도 좋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안 할 이유가 없죠. 예, 그래서 여러 일정, 그 다음 뉴스 이런 것도 접합해서 매매하는 거 제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밑에 보시면요. 흥교석유 관련해서는 저희 클럽 분도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니까 저희 멤버신들 여쭤보더라고요. 흥고석유 같은 그 다음에 요쪽 석유 쪽 일정에도 있는데 이런 것들 좀 내려오면 접근 하나요라고 여쭤봤는데 요 그 WTI 같은 거는 아시죠? 선물이 거의 70% 6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물을 좌지우지하는 세력들이 많이 좀 가지고 장난을 쳐요. 그래서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상승에 베팅을 좀 안 한 것 같습니다. 하락에 베팅한 것 같아서 이런 거는 해칭적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뭐 CPI가 안 좋고 갑자기 뭐 이스라엘 쪽 그쵸? 중동 쪽 지금 잠잠하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어떤 일이 있으면 이런 거 튈 수 있으니까 해칭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뭐 일정이 있다고 이걸 하시라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 밑에 일정, 지금 화요일 일정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정이죠. 밑에 보시면은 그 다음 거 보시면 자율운항 선박 관련해서 삼형 ENC가 있습니다. 요게 뭐 예전 자율운항 선박 관련해 대표주였어요. 그래서 삼형 ENC 넣었었는데 이것도 아마 반응이 있었을 거예요. 여기 월요일 날 저는 제가 알기로는 움직임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일정대로 움직임이 나온다라는 거. 예, 어제 상승이 나왔네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어제 조선 쪽에 엄청나게 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KSP 같은 거 제가 조선 쪽 원픽을 했었는데 그게 급등이 나오더라고요. 좀 이따 정리된 거 있으면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양자과학 관련해서 바이오로그 디바이스가 뭐 차트적으로 제일 좋아서 넣어놨었는데
요거는 좀 반응이 좀 없었고요. 엑스게이트 같은 그런 대표주가 좀 움직임이 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것도 관련해서 좀 적어 놨었거든요. 예, 대표주가 엑스게이트 같은 것들이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고 했던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코이버, 우리로, 우리네, 드림 시큐리티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원래는 대장주라고 제가 정리를 해놨었습니다. 예, 그런 이슈가 좀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 엑스게이트가 갔었다라는 거. 그 다음 밑에 보시면은 G3AM 출범식, 이게 뭐냐 하면요. G3AM이 국제연합입니다. 첨단 항공 모빌리티 국제연합. 그래서 UAM 관련해서 이번 주에도 국토교통부 관련해 어떤 일정이 좀 있거든요. 있는데, 박람회 일정인데, UAM 쪽이 좀 많이 움직이지 않아요. 예, 뭐 버티포트 예전에 그죠? 그런 것들하고 여러 가지 뭐 수직 이착륙장, 뭐 서울에 한강 쪽에 짓는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최근에 움직임이 없는데 파이버 프로가 그냥 개별주로 좀 움직임이 좀 있어갖고 요것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움직임이 있다면 이렇게 추세 좋은 것들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 관련해서는 좀 이슈가 좀 부각이 좀 안 되는 느낌입니다. 자, 그 다음 거 보시겠습니다. 구글의 이제 인앤아웃, 그죠? 2024 개발자 회의입니다. 그래서 요 관련해서 연례 개발자 회의인데, 카페24 아이윈 넣어놨는데 아시죠? 카페24 급등 나왔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관련주 중에서 차트적으로 제일 괜찮은 거. 뭐 예전에 뭐 유엔젤 이런 거였습니다. 근데 그런 거보다 뭐 카페24가 강하니까 그거 넣어놨는데 카페24 아시죠? 요게 실적적으로 되게 좋아서 움직임이 최근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넣습니다. 예, 아이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전 구글 관련주였고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놨는데 조금 반등이 저는 제일 앞에 제일 좋은 거 넣었습니다. 카페24가 움직임이 나왔는데 이렇게 바닥에서 반등 나고 실적 좋은 것들은 좀 추세를 보시면 괜찮아요. 요거 지금 장기평 위로 좀 올려놨는데 저런 것들은 좀 추적해 보시면 좀 추가 상승 가능해 보입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단 CPI 보셔야 됩니다. 자, 밑에 보시면은 미국의 중국 전략 산업의 관세 부과. 요거 관련해서 이제 이슈 많죠. 배터리 쪽, 그 다음에 전기차, 중국 전기차에 대한 관세 부과. 근데 여기는 실효성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얼마나 많은 중국의 전기차가 팔립니까? 관련해서 별 이슈가 움직임이 없습니다. 예, 움직임이 없고 오늘 솔루스 솔루스 첨단 소재인가요? 하여튼 솔브레인 홀딩스가 전해질 쪽으로 조금 움직이더라고요. 엔캠이 제가 예전 프로에서 얘기했었지만 전해질 관련으로 엔캠 정도 MSCI 편입 이슈 있어갖고 그거 보시라 했는데 뭐 반등이 이미 나왔고 오늘은 좀 움직임이 없는데 뭐 그쪽이 좀 움직이고요. 예. 그리고 세방전지는 아마 시세를 줬을 겁니다. 시세를 좀 강하게 주고 좀 뺐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 하이브리드 관련주로 축전지 관련주로 좀 이슈가 좀 있었던 종목이죠. 그리고 SDN 같은 경우에는 좀 미리 좀 시세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도 아침에 이슈적으로 좋았던 게 아시다시피 오늘 14일 오늘 잘하면 발표예요. 바이든의 중국 산업에 대한 관세 부과. 그래서 철강 쪽에 발표가 있을 거다. 근데 요거는 이번에는 없습니다. 태양광이랑 주사기, 그래서 세운 메디칼 이번에 급등이 좀 나왔죠. 이번 주에. 주사기 쪽, 그 다음에 배터리나 전기차에 대한 어떤 발표가 있을 거라고 하는데 요거 관련해서 뭐 원자재 쪽이 어제 시외 철강 쪽부터 해서 강하기 때문에 저는 아침에 그거 봤거든요. 구리 쪽도 봤고. 그래서 그쪽이 좀 원자재 쪽이 오늘 좀 강했던 모습인데 우선은 이제 요쪽이 부각이 되면 이제 부각이 이미 됐기 때문에 재료 소멸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신에 태양광하고 이제 원전 쪽 있잖아요. 이제 뭐 우리 전력난 관련해서 반도체도 그렇고 데이터 센터 관련해 전력난 이슈에 미국의 인프라 교체 수요까지 있어갖고 엄청나게 지금 전압기랑 전선 쪽 갔는데 그러면 이제 전기, 발전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발전 관련해서 이제 6월, 7월 이슈 계속 있는 원전 쪽 있죠? 그리고 태양광, 이쪽도 이제 도심 근처에도 아니면 이제 미국 사막 넓지 않습니까? 그런데 태양광이 좋기 때문에 이쪽도 이제 앞으로 부각되지 않을까 합니다. 예, 그래서 태양광하고 원전 쪽, 앞으로 이제 에너지 쪽, 그 전선 전압기 후발 이슈로 보시면 어떨까요? 그 다음에 수요일 보시겠습니다. 수요일 보시면 수소가 최근에 이제부터는 일정이 아직 그저 반영 안 된 거기 때문에 나옵니다. 보셔야 돼요. 예, 이제 더 갈 수 있는 섹터들입니다. 수소가 최근에 여러 이슈가 있고 정부가 계속 육성하려는 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무탄소 에너지 아시지 않습니까? RE100이라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만을 밀다가 문재인 정권 때 윤석열 정권에서는 무탄소 에너지로 좀 확대한 개념이야. RE100이 어떤 거냐면 탄소 배출을 이제 줄인다는 쪽이었는데 RE100은 여기에 무탄소 에너지원은 신재생 에너지 플러스 뭡니까? 수소하고 원전이에요.
그래서 수소 쪽도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매주 지금 수소 이슈가 있어서 최근 강했던 게 범한 퓨얼셀, 효성 첨단 소재, 시노펙스 넣어놨죠. 시노펙스는 아시다시피 AI 의료 쪽으로도 이번에 또 이제 테마가 7, 8개나 됩니다. 그죠? 그래서 되게 이슈가 많은 그런 종목인데 이런 거 넣어놨는데 효성 첨단 소재 오늘 가죠? 화학주로. 예, 그래서 범한 퓨얼셀 같은 수소 쪽도 계속 정부 일정 나오니까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시노펙스는 어제 그래서 상승이 조금 나왔네요. 예. 그리고 밑에 보시면 청정에너지 관련해서, 여기 무탄소 에너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원전 쪽 넣어놨는데, S&W가 조선 쪽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제 시세가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겹테마인 종목들 이렇게 맨 앞에 넣어놓습니다. 예. EM코리아는 시세가 좋았다가 조금 빼는 모습인데요. 그 다음 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애플의 아이패드 프로 관련해서 이제 뭐 애플 폴더블 관련해서 여러 이제 애플 관련주, 아이폰 관련주가 최근에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장에서도 애플도 이제 반등을 하고요. 그래서 애플 관련해서 이제 우려가 있었는데, 최근 인터넷 은행, 그런 기능이 있더라고요. 매일매일 이렇게 얼마를 정해놓으면 매일매일 그렇게 미국 주식을 사게. 그런 식으로 하락할 때 사놓으면 도움이 돼요. 테슬라나 애플 같은 경우 그렇게 접근하시면 어떨까요? 저 예전에 은행원 했을 때 그랬거든요. 펀드 같은 거 투자할 때, 정기 투자할 때 항상 내리는 종목을 분할 매수해 놓으면 반등에 크게 먹거든요. 그래서 내리는 그런 빅테크 기업들은 분할로 접근을 해서 매수해 놓으시면 반등장에 이렇게 큰 어떤 수익을 거두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어떨까요? 애플 같은 경우. 저는 저력이 있기 때문에 애플도 다시 올라올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버핏도 아직 다 팔진 않았고요. 워렌 버핏이. 그래서 애플 관련 쪽도 좋습니다. 그래서 상하프로텍 여기 또 있네요. 그죠? 뉴파워 플라즈마 이런 것도 시세가 좀 나왔는데, 선익 시스템은 BOE, 그죠? 중국의 디스플레이 쪽에 독점 증착기 납품 이슈가 있어서 이 종목도 저는 끝나지 않았다고 봐요. 한번 추적해 보시면 되겠고요. 밑에 일부러 캐나다 몬트리올 식품전시회에 삼양식품 S&D 넣어놨습니다. 풀모어는 지난주에 좀 좋았던 종목인데, 저는 이쪽 빙그레도 그렇고 농심도 그렇고 식품 쪽 아직 안 끝났다고 봐요. 식품 열풍이 저는 끝날 것 같습니까?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그 해외에 갔었는데, 해외 작은 그런 편의점 같은 데에도 깜짝 놀랐어요. 해외 지방의 편의점 갔었는데 거기에 불닭볶음면이 있더라고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한번 열풍이 불면 그게 사그라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삼양식품, 그리고 삼양식품에 요게 불닭은 분말을 납품하는 회사가 S&D예요. 여기는 기관이 계속 삽니다. 좀 너무 높긴 높은데 요런 쪽 전 더 갈 수 있다고 봐요. 삼양식품, S&D, 농심 같은 거. 제가 이렇게 얘기 드립니다.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자,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에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라고 해갖고, 우리 이제, 요 반도체 장비 쪽, 요쪽에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5월 22일 실적 발표가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요게 계속 보셔야 됩니다. 반도체는 이제 바닥이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는 제가 팁 하나 드립니다.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 그죠? 요런 대장주, 그리고 최근에 강했던 리노공업, 코미코, 요런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했던 종목들, 버티는 거, YC, 뭐 요런 것들을 좀 보셔야 돼요. 예. 그래서 만약에 보신다면, 지금은, 예. 근데 다 저점 잡고 돌릴 종목들도 이제 앞으로 나올 텐데, HBM 같은 것들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 좋으면은 가장 먼저 부각이 되겠죠. 예전에 뭐 PSK 홀딩스나 이오테크닉스 이런 종목들요. 그래서 HBM 섹터 이런 쪽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좋으면 먼저 움직임이 보일 것이다. 그래서 제가 적어놓은 거 YC, KC, 유프렉스 이런 것도 적어놨는데 뭐 나쁘지 않은 흐름이죠, 그죠? 예, 다 이 세 개 다 움직였습니다. 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여기 비나텍 삼화전기 넣어놨는데, 삼화전기 어제 급등 나왔죠. 초급등. 이것도 제가 어제 봤던 종목이에요. 저희 클럽에서 같이. 그 다음 비나텍도 어제 좀 상승이 나왔죠. 실적이 좋아지더라고요. 그 다음 수소 대표주기도 했고요. ESS 쪽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나텍을 넣어놨었는데 움직임이 나오는데, 제가 이제 적어놓은 거 삼화전기는 너무 높아서 이제 좀 빠지는 모습이고, 비나텍 같은 경우에 나쁘지 않으면 계속해서 추적해 볼 만합니다.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이거 깜짝 놀라시지 않습니까? 미래를 예측한 것 같지 않습니까? 관세 조치 관련해 철강 영양점검에다가 뭐 넣어놨습니까? 그죠? 급등 나온 하이스틸, 넥스틸, 신스틸 넣어놨죠. 그죠? 시외에 급등 나오더니 오늘 움직임이 좀 나왔던 그런 섹터인데, 예, 물론 오늘 이제 급등 치고 내려왔는데
제가 정리한 것들이 갑니다. 이 셋 다 같지 않습니까? 하이스트리 주도주였던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추세도 좋고,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정리해 드렸어요. 예. 여기에는 제가 어떻게 적어 놨었냐면, 철강 섹터 이슈 중에서 미국의 대중 규제가 가장 핵심 사안입니다. 요 일정보다는. 예, 여기 보이시죠? 예. 지난주 하이스트리 강세였는데 테마적으로 추적해 볼 만하다라고 하고, 이렇게 적어 놨어요. 예, 도움 되시겠죠? 예, 이런 식으로 저는 정리합니다. 그 다음 거 시간을 빨리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구은행 있죠? DGB, 지주, 금융지주 관련해서 대구은행에 이제 시중은행 전환 인가가 있는데 전환될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거 관련해 DGB가 움직일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면 지방은행이 두 군데밖에 안 남았는데 한 군데 갔으니까 뭐가 남아요? 제주은행만 남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구은행 관련해서 시중은행 전환되면 제주은행이 약간 이제 기대감이 살아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제주은행은 아시죠? 좀 해칭 관련해서 지수 떨어지고 막 CPI 안 좋게 나오고 미국 10년 국채금리 올라가면 좀 가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시는데 이런 이슈가 좀 있습니다. 한번 보실만 하고요. 아마존도 이제 서밋이 있는데 여기에 우리나라에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존 관련주로 솔트웨어, 엑셈 넣어놨는데 이 두 종목도 좀 움직임이 나와요. 그래서 이 종목들은 좀 움직임이 좀 더 나올 수는 있어 보입니다. 그 다음 밑에 보시면 NCT 마크, NCT 아시죠? 보이그룹인데 여기에 싱글 앨범을 하나 내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SMCNC 넣어놨는데 움직임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알짜 자회사 매각 이슈 관련해서 상승 나왔잖아요. 지난주에 키스트랑. 그래서 넣어놨습니다. 근데 가잖아요. 예. 아무거나 넣는 게 아니에요. SM 그룹 사람이니까, 그룹이니까 SM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죠? SM 계열사 중 가장 좋은 걸 넣습니다. 일부러.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일정을 접근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금요일 일정 보시겠습니다. 이제 물가가, CPI가 좋게 나오면요. 그러면 이제 이런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창투사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일자리 쪽에 창투사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TS 인베스트먼트 대성창투 넣어놨는데 대성창투는 아시죠? 시프트업이라고 니케이 여신 예전에 그 게임으로 유명했던 회사 IPO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 라이브에서도 얘기해서 급등 나와서 감사합니다 샀다고 그런 분들 많았었는데 이런 것들도 또 이제 내려오면 볼만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창투사도 CPI 좋으면 이쪽도 이제 바닥 잡고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좀 계속 올라갑니다. 예, 그런 이슈도 있고요. 예, 기타 창투사도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국내은행 영업실적 발표 여기에 은행 넣어놨었는데 어제 좀 갔습니다. 예, 밸류업 관련해서 이쪽도 움직임이 나올 수는 있는데 CPI 좀 좋게 나오면 이쪽은 조금 다시 덜 갈 수 있고, 그래도 밸류업 관련해서 앞으로 우상향 가능해 보이고요. 마지막 이재명 대표의 재판 출석 이슈가 있는데 이재명 대표한테 불리하지 않고 오히려 이재명 관련주로 갈 수 있습니다. 한동훈의 이번에 이제 대표 출마 이슈 관련해서 오늘 좀 움직임이 나오는데요. 에이텍도 약간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테마 같은 것들 한번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의사 파업 관련해 집행정지 관련해 이슈도 있어요. 그래서 케어랩스 오늘 이제 제가 계속 얘기 드렸던 토마토 시스템이 먼저 좀 갔는데 케어랩스 같은 고개 들고 있는데 이쪽은 좀 일정이 좀 많이 좀 재료가 많이 소멸됐으니까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좀 길었는데 예, 좀 많이 도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VOD 보시면서 정지화면 보시고 남은 수목금 일정 보시면서 남은 것들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1시간 동안 감사합니다.